네, 시작할게요. 어, 우리 오늘부터는 공학수학 21장을 다룰 거고요. 공학수학 21장은 미분방정식의 수치 해법이라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미분방정식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미분방정식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미분방정식. 네. 어, 그러면 일단 그 수치 해석으로 하기 전에 미분방정식이 뭔지 잠깐 리뷰를 하면은, 일단 미분방정식은 공학수학 챕터 1에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 1, 2, 3, 4까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 이 OD라는 걸 배우는데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이게 Ordinary가 아마 생소한 단어지만 상이란 약간 하나의 이런 의미고, Differential 이 미분, Equation 방정식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 변수로 미분을 하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미분한 걸 First Order라고 하고 두 번 미분하면 세컨 오더라고 하고, 근데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x라는 어떤 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를 찾는 거라면, 연립 방정식은 식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x를 찾는 게 연립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우리가 4장에서 배우는 시스템 오브 오디 연립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4장에서 배우고, 우리가 여기까지 4장까지 어, 4장까지 수치 해석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OD를 푸는 테크닉, 나중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OD를 배우는 거는 보통 왜 OD를 배우냐면, 일반적인 어떤 뭐 물리적인 변화나 현상이나 아니면 뭐 주식의 변화나 뭐 경제 흐름이나 모든 게 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간에 따라 변화율과 그거의 또 변화율을 계산하는 그런 미분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하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상미분 방정식이 쓰이고, 물론 꼭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공간이나 다른 변수로 확장되면은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변화에 따른 어떤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 편미분 방정식이 나중에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그 좀 심플한 상미분 방정식을 다루게 되고, 그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 어떤 푸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세퍼러블 뭐 분리하고 뭐 베르노 이퀘이션 같은 걸로 뭐 사용하고, 뭐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막 푸는 테크닉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학을 배우고 다음 수학에서 또 고급 수학에서는 이거를 더 조금 일반화되지 않으니까, 좀 일반화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은 되게 한계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나중에 라플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베셀 이퀘이션 같은 걸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복잡한 걸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은, 만약에 뭐 전체가 뭐 만 개라면은 그 전체 미분 방정식이 1%도 안 돼. 0.001%밖에 못 풀어요. 우리가 사람이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은. 푼다는 건 우리가 수식적으로 유도해가지고 어떤 솔루션, 어떤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만 풀 수 있고, 그 특수한 경우가 지금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들에서 푸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호모지니어스하다 뭐 이런 걸 배우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잠깐 그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미분 방정식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죄송한데 그냥 여기 새로운 거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다 할게요. 그냥 됐다. 여기서 그냥 할게요. 지금 미분 방정식 영어로 differential equation. 근데 이제 제가 막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우리가 방정식을 풀다고 했을 때 방정식 아까 해는 x라는 어떤 그 식을 만족시키는 걸 찾는다면은 미분 방정식은 어떠한 그 t에 대한 함수 또는 x에 대한 함수가 그 함수의 여러 개의 형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y 2 프라임 플러스 3y 이거 쓸 필요는 없겠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미분 방정식 있다. 이게 방정식 식이라는 거는 이퀘이션이 있는 이퀘이션이라는 건 여기 등호가 있는 좌우가 만족되는 어떠한 조건이죠. 그 만족되는 조건을 식으로 이제 방정식으로 쓴 거고 그 방정식 안에 요 y 이꼴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걸 함수를 우리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어떠한 함수 fx를 찾는 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차 조금 더 익숙하게 볼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큰 개념으로 보면은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 굉장히 쉬운 경우 그다음에 어,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올리언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다음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퀘이션인데 어, 포함하는 어떤 걸 포함하면 우리가 미분을 포함하는 미분을 우리가 미분하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고 그걸 영어로 데리베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를 포함하는 어떤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오디오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하나의 변수에 관련된. 근데 우리가 보통 변수를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종속되지 않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독립변수 WRT는 with respect라고 해가지고 뭐에 관해서 미분한 그러니까 뭐 T로 미분한다 T로 미분한다는 with respect to a single 그러니까 이게 뭐에 관한이란 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OD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PD는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이퀘이션인데 데리베티브를 포함하는 건데 뭐 두 개나 그 이상을 독립변수로 미분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이제 PD라고 한다. OD랑 PD가 있고 이 밑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쓴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어떤 fx라는 식을 찾는 거고 이게 결국 우리의 우리가 해라고 하는 솔루션이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y를 미분하고 y 분면 f에 대해서 x를 한 번 미분할 거고 y 두 번 미분하면 f를 두 번 미분한 식이 있겠죠. 그럼 그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아, 이 식이 딱 만족되네 라고 하는 어떠한 함수 fx를 찾는 거죠. 만약에 PD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u라는 함수가 있으면 u를 x로 미분한 거 또는 u를 y로 미분한 거에 대한 이런 등호가 있는 등식을 세우면 여기서 u는 x랑 y 두 개의 변수의 어떤 함수고 두 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가 여기서 쓰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거를 여러분이 배울지 모르겠지만 그 응용 수학에서 여기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시간과 공간에 따른 미분을 이렇게 쓰는 걸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웨이브 이퀘이션은 우리 그 줄을 딱 튕겼을 때 윙 울리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힛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량이 공간에 따른 온도의 두 번 변화량과 이제 관련 있는 그런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U 오브 여기서는 X랑 T에 대한 함수를 찾는 거지. 이게 뭐 X에 대한 어떤 식,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이거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쓴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뭐 T랑 곱해서 뭐가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그걸 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U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OD만 이제 OD만 본다. PD는 어려우니까 일단. 그럼 이제 OD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별한 경우만 배워요. 우리가 수업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다 1차 한 번 미분한 것만 이렇게 지금 한 번 미분한 것만 있는 경우, 이 두 번 미분한 게 없는 경우에 first order라고 하고 그래서 이 올드 디퍼런셜 이퀘이션 종류를 또 나누면 이 올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일단 첫 번째로 first order가 있고 다 아는 걸 수 있지만 그래서 y랑 x랑 그다음에 y 프라임 세 개의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영어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익스프레션이라는 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 x제곱 뭐 곱하기 x제곱 뭐 y 뭐 이렇게 이게 식이죠. 근데 이거는 0 이러면 이건 뭐예요? 등식이죠. 이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이건 등식. 여기까지는 식, 요게 x면 등식. 그래서 우리가 이 이퀘이션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요렇게 이게 라지 F가 어떤 이미 어떤 함수를 얘기하는데 요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implicit form이라고 해요.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 내재적으로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explicit form이라는 게 있는데 요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explicit form이라고 해요. explicit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말로 밖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y 프라임이라는 그 변화량 자체를 x랑 y의 함수로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딱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답을 주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first order OD에는 또 더 우리가 좁혀요. first order OD도 다 못 풀어. 대부분 다 못 풀고 일부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리니어 OD가 있어요. first order 리니어 OD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걸 다 붙이고 죄송해요. 이걸 원래 그냥 써도 돼요. first order인데 세컨 오더도 사실 리니어가 있고 서드 오더가 어 리니어로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 점점점 말이 길어지는 거죠. OD인데 리니어한데 아니 퍼스트 오더인데 또 리니어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한정해서 해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그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를 우리가 처음 배우죠. 이제 실제로 수업에서 배우는 게 이거고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y 밑에다 여기 y 프라임 플러스 px y
이꼴 QX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이제 전부 리니어 OD 여기선 1차밖에 없으니까 리니어 중에서도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가 이 px가 어떤 상수, qx가 어떤 상수처럼 그리고 y의 한 번 미분이 마치 우리가 x제곱, x 1승 뭐 여기에 x 0승, x의 2승 이렇게 방정식에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을 뭐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y가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의 어떤 차수가 있고 우리가 x의 1차, 2차, 3차 이렇게 0차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다음에 거기에 p 오브 x 이거 순수하게 x랑 순수하게 양쪽의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걸 first order ODE라고 하고 그리고 이 first order ODE도 어 first order linear ODE는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는데 그 다 풀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제가 설명을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뭔지 설명 안 하겠지만 이 솔루션이 이미 아날리틱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 얘는 2의 마이너스 h승의 인테그랄의 2의 h승 q 오브 x dx 플러스 c 이건 이제 적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도 안 쓸 거고 이런 건 풀지 않을 거라서 우리가 손으로 푸는 건 앞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h를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y 오브 x를 그냥 딱 정해진 형태로 이제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리니어 ODE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first order linear ODE도 사실 우리가 수업에서 배울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음, 호모지니어스 ODE라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고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죠. 이 용어를 처음 듣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거의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식을 손으로 안 풀 거거든요. 용어는 필요하지만 이 용어의 어떤 풀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이 아까 요 위에 있는 식이 요 위의 식이 q 오브 x가 0이 되는 y 프라임 플러스 p 오브 x y 이거 0이 되는 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0이 아닌 거 y 프라임 플러스 p 오브 x y 이퀄 q 오브 x 근데 q 오브 x가 0이 아닌 거를 이제 넌 호모지니어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우리가 마치 선형대수학에서 그 선형대수학의 연립방정식 문제를 예전에 이런 식으로 ax 이퀄 b에서 얘가 0이면은 이 x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가지고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 널 스페이스의 해역 뭐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여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제 이 b라는 거가 0이 아닌 솔루션에 더해질 수 있는 애디티브하게 더 추가될 수 있는 일반 해 제너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적인 해였잖아요. 그래서 요 똑같이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를 우리가 y 오브 h라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 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것만 만족시키는 어떤 솔루션인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yp에다가 이 yh를 더하면 얘가 이제 전체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마치 요 왼쪽에서 수식에서 요 선형대수학에서 매트릭스 풀 때랑 똑같이 y 오브 h 여기 식에 넣으면 얘가 0인데 이 선형이기 때문에 리니어기 때문에 리니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쪼개서 넣은 거를 안에 넣으면 분리가 된다. 그래서 y 프라임이 y p 프라임 플러스 y h 프라임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보시면 얘가 YH에 대한 독립적인 식으로 나와서 그 YH에 대한 식이 얘를 만족시키면서 자동적으로 이 YP에 대한 식만 남고 걔가 Q 오브 X를 만족시키게 되죠. 지금 한번 이걸 대입해서 한번 전개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퍼스트 오더 말고 우리가 세컨 오더까지 배우는데 세컨 오더까지 배우면 사실 그 이상 확장을 어, 손으로 풀 때 못하지만 우리는 수치 해석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 세컨 오더까지는 일단 배워야 되고 세컨 오더 ODE 같은 경우는 어, 너무 제 생각보다 너무 띄엄띄엄 썼는데 그냥 다음 칸에서 그냥 할게요. 세컨 오더 ODE 여기다 쓰다가 카피해서 넘기죠. 그러면 세컨 오더 ODE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f 오브 x랑 y랑 y 프라임, y2 프라임을 다 포함. 여기서 y2 프라임만 있는 건 아니고 y 프라임까지 포함해서 이게 어떤 식 등식으로 이제 이퀘이션으로 주어지면 얘가 세컨 오더 ODE가 돼. 이제 세컨 오더 ODE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세컨 오더 ODE가 있는데 이걸 좀 밑으로 내려서 해볼게요. 리니어 세컨 오더 ODE는 카피해서 세컨 오더 ODE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세컨 오더 ODE가 있어. 그래서 first order linear OD, 그럼 second order linear OD라고 하죠. second 뭐 어떤 말을 먼저 써도 상관없는 second order linear OD라고 하고 second order linear OD는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y2 프라임 플러스 p of x y 프라임 플러스 q of x y 이꼴 rx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는 전부 리니어 OD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컨 오더 리니어 OD도 대부분 많이 못 풀고 그것마저 못 풀어서 우리는 이제 더 한계를 치죠. 이렇게 한계를 쳐서 세컨 오더 리니어 OD인데 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이제 그게 컨스탄트 코에피션트가 아닌 경우를 풀기 위해서 베셀이라든지 나중에 복잡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앞에 코에피션트들이 컨스탄트일 때 즉 지금 보면은 요 아까 제가 P 오브 X, Q 오브 X 마치 우리가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C 이퀄 D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수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P 오브 X랑 Q 오브 X, R 오브 X고 얘네들이 이제 상수인 거죠. 그러면 Y2 프라임 플러스 뭐 AY 프라임 플러스 BY 이퀄 뭐 C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 C는 상수일 필요는 없다. RX는 상수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고 R 오브 X라는 이러한 컨스탄트 코에피션트일 때 막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막 보겠죠. 공학 수학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한정적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이걸 곱했더니 우리 뭐 주식 가격이 예측이 돼. 그러면 막 식이 복잡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복잡하게 나오는 식이 이렇게 단순한 식일 리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손으로 푸는 건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익스플리트 폼으로 나타나는 y 프라임으로 되는 요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는 수치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한계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 그럼 어떻게 그걸 푼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를 이제 어, 뒤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원래 여기서부터 설명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first OD면은
이런 식으로 뭐 y랑 y 프라임 그다음에 x에 대한 함수로 나오고 이렇게 쓰면 explicit 폼을 쓸 수 있고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f of x 또는 fx, y f of x를 찾는 거죠. 여기서는 h of x라고 했는데 그럼 h of x라는 이 함수가 결국은 여기 뒤에 보면은 지금 이 x, y라는 여기 지금 식이 있으면 h of x는 x를 x좌표로 하는 공간상에서의 어떤 이러한 하나의 이 궤적이겠죠, 이렇게. 그죠? 얘가 예시에 뭐 어떤 솔루션 하나를 찾은 거야. 그 솔루션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이런 함수의 궤적을 따르는 거죠. 자, 근데 어, 이 만약에 이제 h of x 여기서 h라고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h of x라는 걸 우리가 찾았는데 그게 이런 모양이면 어, 이 함수의 개형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가 사실 이것도 근데 앞에서 배우긴 하거든요. 짧게 일단원에서 오일러 메소드라는 걸 배우는데 오일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오일러 메소드는 뭐냐면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뒤에서 세컨 오더 오디 이거 제가 설명했던 거고 여기서 그냥 설명할게요. 이제 익스플리티드 폼이 있으면 다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우리 앞에서 보면은 뭐 같냐면은 지금 y 프라임에 집중하지 말고 이걸 보면은 이거 마치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어떤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배웠던 벡터 필드, 스칼라 필드 막 이런 거 배웠었는데 x랑 y의 좌표가 주어지면 그 함수 값이 존재하는 걸 제가 뭐라고 스칼라 필드, 스칼라 펑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함수를 뭐 다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가 여러 개고 그 변수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스칼라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떠한 스칼라 펑션이 있으면 스칼라 펑션이 음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는 뭐냐면 그게 y의 기울기래. y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예요? y의 x에 따른 변화량이죠. 이게 뭐 이게 결국은 f를 우리가 x에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y의 기울기가 공간상에 정의되는 거지. 그죠? y의 기울기가 이게 스칼라 필드예요. 스칼라 필드는 스칼라 필드인데 그 스칼라 필드가 x랑 y가 값이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게 스칼라 필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함수의 기울기를 정의해. 이런 의미죠. 지금 이 말 자체가 y 프라임 이꼴 fx, y라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y 함수의 y라는 f of x 함수의 기울기를 정의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앞에 사실 그 공학수학 1장에서도 이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마치 벡터 필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여기 하나하나의 이 값이 여기가 지금 x, y라고 하면은 이 x, y에 해당하는 f of x라는 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f of x가 크면은 기울기가 가파른 거고 이게 0이면은 그냥 플랫한 거고 음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기울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화살표들은 뭘 표시한 거냐면은 이제 어 잠시만요. 이, 이 순간 요 좌표에서의 그 어떤 함수가 있었다고 존재하면 거기에 기울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 이게 결국 y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 다시 얘기하면 dy dx니까. dy dx가 아까 fx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fx에 대한 변화량. 그러면 미안 fx가 아니고 여기선 제가 계속 헷갈리게 썼는데 미안해. h 오브 x의 변화량이죠. 앞에도 그냥 바꾸죠. 이것도 그냥 h로. 아, 요건 h가 아니고 요, 이 정말 헷갈리게 썼는데 미안해요. 이게 f의 프라임이 아니고 얘가 h의 변화량이지. 그러니까 y가 h 오브 x라고 하면은 이거의 변화량이죠. f 오브 x는 그냥 이 지금 미분 방정식을 정의하기 위한 함수고 h 오브 x는 이제 y라는 어떤 값을 x에 넣었을 때 구하고 싶은 그 함수. 잠깐 이제
각각의 위치마다 이제 기울기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위치마다 기울기가 있는 어떠한 이 값이 이제 기울기가 존재할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가 그렸더니 여기도 이 기울기, 여기도 이 기울기, 이 기울기 각각의 모든 함수의 위치마다 이 기울기가 이제 일치를 하고 그 기울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점이 정의가 되면 이 기울기를 따라 움직이면 그 다음 값이 여기가 돼야겠죠. 기울기를 따라 움직이면 그 다음 값이 여기를 따라 움직이는 이 값이 될 거라는 거지. 이게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니까 결국은 이 화살표를 따라가는 어떠한 우리가 함수가 딱 찾아지면은 그 우리 솔루션을 찾은 거지. 왜냐하면 그게 y 프라임 이꼴 그 h 오브 x란 y 프라임 이꼴 f 오브 x, y라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함수 y 이꼴 hx를 찾은 거니까. y 이꼴 hx가 이 지금 요 함수의 개형이고 이 함수의 개형이 각각의 기울기에 따라서 가는 요 값마다 이 y 프라임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y 프라임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이렇게 그 함수의 개형을 따라가는 게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를 들어서 y 프라임 이퀄 x 플러스 y라는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x 플러스 y가 f 오브 x라는 그 임의의 함수죠. 그러면은 어 이걸 이제 나중에 긴 얘기를 짧게 설명하면은 여기에 해인 h 오브 x는 한 개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어. 마치 우리가 이거는 결국 미분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y를 찾으려면 결국은 미분하는 거를 역으로 찾으려면 적분을 하잖아요. 그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 상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적분 상수라는 건 임의의 상수이니까 그 적분 상수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적분된 함수는 여러 개가 임의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h 오브 x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정의하는 어떤 시작값을 정해서 만약에 내가 요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x0, y0를 정하면 이제 x0, y0에서 이 기울기를 아니까 이 기울기를 따라서 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을 이제 이렇게 그어 보는 거지. 이렇게 이 기울기 따라가니까 이런 함수가 나오겠네. 뒤로는 이런 함수였겠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 함수의 개형을 찾아서 솔루션을 찾는다라는 게 이 오일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일러 방법은 1차 y 프라임만 이용하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2차, 3차를 미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좀 이거에 베리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울기를 따라간다. 그래서 기울기를 따라가면 여기가 x0, y0면 y0면 그 다음 함수 값을 어프록시메이션 우리가 근사하는데 근사적으로 이 기울기를 따라서 갔을 때 이 점이 실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점이 이제 여기서 h만큼 x에서 증가가 됐으면 여기 x좌표는 뭐예요? x0 플러스 h겠죠? 여기에 y좌표는 뭘까요? 이거의 기울기가 이거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얘기하고 얘가 y 프라임이었는데 얘가 지금 이 함수 f 오브 x로 주어지지. 함수 f 오브 xy로 주어지죠. 걔가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y 프라임이 x0 플러스 y0죠. 이거 값을 x0, y0 아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컴마 이 높이가 우리가 지금 이거 기울기니까 이 밑변이 지금 h잖아요. 그러면 이제 델타 y가 여기 요 델타 y가 여기 자꾸 깜빡거리시면서 이 델타 y가 요 지금 여기 델타 h 분의 델타 y니까 이거 그냥 델타 x 빼고 h라고 쓸게요. h가 델타 x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델타 y가 y 프라임 곱하기 h겠지. y 프라임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y 프라임이 이거랑 같은 거죠. 어쨌든 얘가 y 프라임이고 여기다 h를 곱하면 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양이 생긴다는 거. 그럼 얘는 결국 y 제로 플러스 y 프라임 곱하기 h 하면 되겠지. 어쨌든 이렇게 y 프라임도 알고 h도 알고 x 제로 y 제로 아니까 요 두 번째 빨간 점 찾을 수 있잖아요. 일단 요 점을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점은 또 h만큼 가고 x를 증가시켰을 때 y가 뭐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 실제 이 함수의 개형에 따라 달라질 건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점을 시작으로 요 기호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오일러 메소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걸 풀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솔루션을 만약에 우리가 어, 구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옛날에 배웠던 걸 구하게 되면은 이 h 오브 x가 저도 이걸 잘 안 풀다 보면 까먹는데 음, c2의 x승 플러스 x 마이너스 c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고 이 제너럴 솔루션을 만족시키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 우리가 시작하는 값을 x0, y0로 하고 x0, y0 이거를 넣으면 여기 C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0,0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시작점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 C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 0,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이퀄 C 플러스 0 빼기 C니까 C를 알 수가 없네. 뭐지? 잠깐만. 0, 0. 아, 음? 뭐지? 아, 여기 CX. 아니, 근데 그래도 0인데. 음, 어이, 자, 이거 솔루션 이게 아니네. 음, 지금 이게 솔루션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걸 해를 다시 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0, 뭐 x0, y0를 넣으면은 이 상수값을 구하면 어떤 하나의 함수의 개형이 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그 함수의 개형이 결정되는 이 작업이 마치 우리가 여기서 하는 시작점과 그걸로부터 이거 해를 찾는 거랑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초기값 문제라고 들어봤어요. Initial Value Problem. 우리말로 초기값 문제. 초기값을 주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를 어, 적용하는 건 정말 간단한데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y 프라임이죠. 시간 여기서는 또 앞에서는 x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t로 시간에 따라서 함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으로 시작점을 주면 얘가 결국 0, y 제로를 지난다는 거죠. 이게 꼭 0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은 보통 시작하는 그 위치로부터의 뭔가 우리가 묘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보고 시작을 해서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어떤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어 우리가 원래는 음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y 프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이거는 어 다시 말하면은 y의 t 플러스 h 빼기 y의 t분의 h하고 고등학교 때 극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극한으로 보내면 h를 0으로 보내면 걔가 y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y 프라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걸 식을 오른쪽 왼쪽으로 넘기면 y t 플러스 h는 y t 플러스 이거 넘기면 f t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i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져갔는데 일단 시작값부터 i가 0부터 시작해서 이제 1, 2, 3, 4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i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이 t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증가시킨 t에 해당하는 함수 값인 y t를 찾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값을 알고 거기에 기울기를 알면 기울기 곱하기 그 x의 증분이 y의 증분이고 얘가 델타 y죠. 델타 y랑 시작값을 알면은 그 다음에 있는 y 플러스 1을 안다는 걸 이제 반복해서 하는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그 함수를 찾을 수 있는 거를 오일러 메소드라고 합니다. 반복을 해볼게요. 일단 x가 아니고 여기서 t로 쓰였으니까 t가 0일 때 0초부터 해가지고 넣으면 이 기울기가 처음에 t가 0이고 y가 y가 뭘까요? y를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y가 1이죠. 그쵸? t가 0일 때 y 오브 t 제로가 아까 y 오브 0이니까 얘가 1.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시작하는 좌표는 t가 0이고 y가 1인 0,1의 좌표에 해당하는 fx, 여기는 ft, y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 미분 방정식. 그러면 t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1 넣으면 기울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따라서 이 어떤 h라고 하는 값만큼 어, 전진을 하면은 그때 y1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면 이 전진하는 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더 크게 갈 수도 있는데 이 스텝을 뛰는 이 거리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고 그게 작을수록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h는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얘를 이렇게 어떤 값을 우리가 정해요.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작게 할수록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지 시간에 따른 어떤 뒤에 적분해가지고 적분이라고 하면 뒤에 값을 예측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드론의 움직임에 대한 식이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1초 뒤에 움직임을 예측하고 싶으면 그게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0.1초를 더해서 1초까지 갈 수도 있고 0.001초를 더하면서 1초까지 갈 수 있는데 0.1초는 10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0.001초는 100번을 계산해야 갈 수 있잖아요. 1초 뒤에 있는 나의 드론의 위치를. 그러면 이제 계산량이 많아지는데 더 정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y1 구하면 y1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y1에 해당하는 t는 이제 0에서 0.2초만큼 뒤로 갔으면 0.2초 뒤니까 이제 y1은 0.2초가 되겠죠. y2는 0.4초. 이런 식으로 y3는 죄송해요. t1, t2, t3가 이런 식으로 t1은 0. t0가 0초였는데 t1은 0.2초고 t2는 0.4초, t3는 0.6초 이런 식으로 h가 2일 때는 이렇게
t가 증가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거기에 증가하는 t마다 y를 찍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게 어떤 하나의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아까 y 제로가 1이었고 0,1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 거기에 기울기 0.1을 곱하면 이제 1 빼기 0.2니까 0.8.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까 0,1이어서 0.2, 0.8 그다음에 0.2, 0.8을 또 넣으면 여기다가 0.8 넣고 0.2, 0.8 넣으면 0.2 빼기 0.8 이게 앞에 여기에 미분방정식에 준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0.68. 그럼 0.68이 나왔으면 이거는 0.4 위치에 있는 t에서 y가 0.68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t랑 y를 세트로 쭉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구하면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이울기 값이 지금 딱 봐도 이거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긴 한데 실제 함수는 여기서 실제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기울기를 따라가게 되면 이미 시작부터 좀 수가 틀렸죠. 시작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로 갔어야 되는데 일로 갔으니까. 그럼 시작부터 이 다음 h만큼 움직이는 이 부분에서 이만큼의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물론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증가하는 기울기가 또 증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서도 이 위에 있는 어떤 값과 또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오일러 메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찾게 되면 반드시 누적 에러가 쌓인다. 점점점 함수의 원래 원형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이렇게 에러가 쌓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격 h를 작게 하면은 이게 아무리 기울기가 벗어나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 모양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가서 여기서의 기울기를 따라서 이만큼 가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요거였을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간 것보다 이 녹색으로 간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h를 작게 하면은 그 미세하게 기울기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극복하는 이제 뒤에서 배우는 방법이 기울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충 보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값에 우리가 알고 수 있는 건 여기서의 기울기밖에 몰라요. 근데 얘가 요 점에서의 이제 값에다가 음, 어, 어떻게 하냐면 이 점에서의 값에다가 음, 기울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기울기 알 수 있는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만약에 크다 이렇게 증가한다면은 뭔가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변형시켜 줘야 됐을 거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을 거라는 가정을 하면은 아 여기서의 측정한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보다 여기서 측정했던 기울기가 엄청 가파라.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 증가하고 있을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지. 이제 그걸 이제 적용을 할 건데 그런 식으로 기울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건 뒤에서 배우고 이 랑지쿠타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방법이고 그 전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한번 손으로 풀어볼까요? 일단 초기값은 x0는 y, y0는 x0 0, y0 0으로 줬어요.
그럼 이제 h가 0.2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에 있는 x1은 0.2고 y1은 계산을 해야겠죠. y1은 y0에다가 더하기 h의 f x0 y0 넣은 거고 이제 이걸 계산하면은 x0 y0가 0이고 플러스 h 0.2 곱하기 이게 fxy니까 0 더하기 0은 0이다. 이거 알 수 있죠? 0.2,0이에요.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해보다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x2가 0.4일 때 y2 계산해보죠. y2는 y1 더하기 h f x1, y1이죠. 그래서 일단 y1은 방금 구했는데 0이었어요. 플러스 h 0.2 곱하기 x1이 0.2고요. y1이 0이에요. 계산하면 0.04죠. 그래서 네, 또 다른 값을 얻었어. 자, 그럼 x3는 또 0.4에서 0.2만큼 가니까 0.6이고 y3는 y2 더하기 h fx2, y2 얘는 0 더하기 0.2 0이 아니고 0.04였구나. 네. 곱하기 여기서의 x 값은 0 x2 y2는 0.4 플러스 y 값이 0.04죠.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면은 0.44 곱하기 0.2는 0.088인가? 이거 더하면 0.128? 0.128이네. 요거를 0.128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좌표를 구했고 그리고 아까 이거의 해가 지금 x 2의 x승 빼기 x 마이너스 1인데 2의 x승 빼기 x 마이너스 이게 해가 이게 솔루션이 이거고 0,0 여기서 0,0을 넣으면은 음, C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 나오지. 어쨌든 지금 이 초기 조건을 이렇게 주면은 지금 이그젝트 솔루션이 이렇게 돼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그 1학년 때 배운 선형 1차 상문방정식을 풀면 되고 그건 뭐 옛날에 배웠던 거고 요거랑 같이 그려볼 수 있겠죠. 이거는 함수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함수를 그려서 뭐 코딩을 해서 어떻게 하든 그려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개형을 지금 0,0 그다음에 0.2, 0, 0.4, 0.04, 0.6, 0.128 해가지고 이거를 함수를 여기 뒤에 나오나? 함수를 이제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찍히겠죠. 그리고 이것도 그려보면 얘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뭔가 0,0을 지나니까 여기 맞춰주죠. 이게 나올 건데 얘가
뭔가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빨간 색깔 점이 이 실제 해랑 이제 뭔가 비슷하게 나온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사하게 어프로크시메이트하게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정확한 해는 이건 당연히 정확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정확한 해를 못 구하는 경우에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일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랑지쿠타라는 방법이 있어요. 랑지쿠타 방법은 기울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랑지쿠타 방법, 이게 앞에서 얘가 오일러 방법이었다면 랑지쿠타 방법은 이 기울기를 좀 열심히 구하는데 한 번 그냥 딱 구하는 게 아니고 되게 열심히 구해요. 그 열심히 구하는 방법이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네 번의 기울기를 구해요. 이 K1, K2, K0부터 K2, K3까지 이게 네 번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최종 기울기를 이렇게 G 오브 X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네 번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울기는 당연히 그냥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K에서의 이 X, 이 T, Y에서의 기울기를 당연히 우리가 이거밖에 식이 주어진 게 없으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근데 그때 이제 구하는 이 K1이라는 기울기를 따라서 앞으로 먼저 가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K1이라는 기울기를 따라 일단 가봐. 가봤는데 여기의 기울기랑 여기의 기울기가 다르겠죠. 좀 전진한 다음에 기울기잖아요. 여기는 xh가 다르면 함수가 직선이면 당연히 기울기가 안 변하겠지만 어떤 곡선이면은 함수의 기울기가 변할 거니까 여기서 기울기 봤는데 얘가 기울기가 달라. 다르네. 이 기울기를 따라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K2를 따라서 이제 움직여요. 지금 요 K2에서 평행하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K2를 따라서 가서 또 그 점을 x, y를 여기서 t, y를 찍을 수 있죠. 그 점에서 또 기울기 한번 구해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그 위치랑 그 위치에 해당하는 기울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기울기 구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또 다르네? 그러면 이 K3라는 기울기를 따라서 다시 또 돌아와서 K3를 따라서 또 한번 가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K3에서 따라서 간 이 위치에서 또 한번 기울기를 구합니다. 이가 K4고. 지금 K1, 첫 번째 기울기, K2, K3, K4 네 개를 이제 가중평균을 해요. 가중평균을 해서 근데 가중평균이 요 가운데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 끝에 걸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 1대 2대 2대 1로 해서 합쳐서 6으로 나누면 가중평균 되겠죠. 이게 비율이 1, 2, 1, 2, 2, 1을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1이잖아요. 가운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쪽을 해서 합쳐서 요 평균을 낸 거 6분의 1,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울기지.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요게 기울기고 요게 기울기고 거기에 h만큼 곱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기울기의 그 x로 이동하는 거 구하면 그만큼 y가 증가하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y의 증가량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y를 증가시켜주는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주변을 막 사실 뒤로 백워드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백워 뒤로 가서 기울기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가서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얘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막 여기 주변의 기울기를 막 다 검색해 보면은 그때 기울기가 아무래도 여기서 한 번 구하는 요 딱 접순의 기울기보다는 여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고 어, 그 대신 이제 여기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 방법은 처음에 h를 한 번에 가서 그 점의 기울기를 찾지 않고 2분의 h만큼만 간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 K2를 구하고 K2에서 우리가 K2라는 기울기 구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2분의 1 H만큼 가서 여기 2분의 H만큼만 가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t, y에서의 그 기울기를 또 구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할 때만 h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h만큼 움직였을 때 이 위치에서의 또 기울기를 구하고 그럼 요거 네 개를 또 평균 내서 마지막으로 요 녹색 점에 있는 요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어떠한 이 주변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가파르더라도 그걸 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되게 무한히 여러 가지 뭐 조합해서 왔다 갔다 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테일러 급수라는 거의 기본의 그 식을 따라서 전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도 그 배경이 있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테일러 전개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 비율 자체도 테일러 전개로 또 나왔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게 엄청 잘 된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교과서에 보면은 한 두세 가지 다른 방법을 알려줘요. 이거 말고 더 잘 보정할 수,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잘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들보다 그냥, 우리 다른 거 몰라도 되고, 랑치쿠타만 아시면 돼요. 오일러 방법은 너무나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제 이거보다 어드밴스된, 그래서 오일러 방법보다 랑시쿠타 방법을 쓰면은 같은 이터레이션의 숫자의 계산량은 훨씬 적은데,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지쿠타로 어, 이 미분 방정식을 적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도가 높아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음, 실제로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음, 일단 항상 시작하는 값을 t 이게 안 주어지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으니까 그때 기울기는 우리가 f 오브 t, y를 넣어서 이제 y의 기울기를 구하죠. 그래서 구한 게 지금 여기서는 식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예시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t 빼기 y 이게 t 빼기 y가 그때 기울기야. 그래서 그때 기울기를 구했는데 이 기울기를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음, 음, 이런 식으로 여기 t와 y에 해당하는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지. 자, 이 식이 눈에 안 들어올 텐데 자 볼게요. 일단 어, K1에 대해서 2분의 h만큼 가면은 t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ti라고 하면은 ti에다가 2분의 h만큼 하면은 2분의 h 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y 좌표는 yi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h니까. 근데 h가 2분의 h만 움직였으니까 2분의 h 곱하기 여기 기울기 이거 적으면 되겠죠. t 제로 빼기 ty.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k1 그래서 구했던 거. 요거를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얘가 기울기 이게 증분값. 기울기와 증분을 곱하면 델타 y가 나온다고 했었고 i에서 올라가야 되는 값. 그럼 요거를 넣으면 여기서의 지금 이게 t좌표 얘가 y좌표죠. 그럼 이때 t좌표, y좌표가 나왔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f 오브 t, y에 넣으면 f 오브 t, y가 t 빼기 y니까 여기서 예시에서 줬던 t 빼기 y라는 거에 식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빼기 이거 지금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K2라는 기울기가 나왔어. K2의 기울기는 그 t랑 y랑 좌표를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 기울기를 따라서 ti에서 또 다시 2분의 h만큼 가고 y도 yi에서 2분의 h라는 증분 곱하기 그때의 기울기 k2를 곱해주면 이 k2를 따라서 간 그 y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또 이 t의 위치, y의 위치 그걸 알면은 f 오브 t, t, y에다 넣어서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시에서는 t 빼기 y에 넣으면 기울기 세 번째 기울기가 나오겠죠. 또 세 번째 기울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2분의 h만큼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선 다시 h만큼 움직여서
증분값이 x의 증가하는 양이 h, 기울기는 k3를 따라서 가고, 그럼 그때 y 값 이렇게 구할 수 있고, t 값은 이거는 ti 플러스 h겠죠. 그럼 이제 t하고 y를 또 아니까 이걸 또 f 오브 x를 또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서 f 오브 t, y를 계산하면 이게 t 빼기 y니까 얘가 기울기, 마지막 기울기가 되고, 그럼 이렇게 k1, k2, k3, k4 구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다? 6분의 1하고 1대 2대 1, 1대 2대 2대 1로 가중평균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면 일단 시작하는 값이 여기서는 0,1을 시작하는 걸로 했어요. 문제 안 써 있나? 왜 안 써 있지? 앞에 써 있네. 문제 안 써 있네요. 어쨌든 시작하는 값이 0,1. 다시 말하면 t가 0이고 y0가 1인 값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기울기 여기 함수에 넣어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기울기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기울기를 따라서 움직이면 2분의 h 곱하기 기울기에다가 그 증분만큼 y 원래 값을 더해주고 x는 2분의 h만큼 가니까 0.1이 되겠죠. 그러니까 0.1, 1 더하기 0.1 곱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 앞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이 좌표를 넣어서 구한 이 식에다 대입해 보면 0.1 빼기 0.9인가요? 네, 0.1 빼기 0.9에서 마이너스 0.8.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구한 기울기 마이너스 0.1보다 사실 조금 더 작은 기울기가 뒤에 전진하니까 나왔다. 그리고 K3도 마찬가지로 요 기울기를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렇게 증분값도 2분의 1 하고 그다음에 2분의 1 증분값에 기울기 곱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똑같이 기울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세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0.82. 마이너스 0.8은 좀 너무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뭔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K4는 K3를 따라서 간 위치, 그 다음에 그때 증분값 더한 거. 이번에 2분의 h만큼이 아니고 h만큼이고. 요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636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한 4개의 기울기가 있죠. 마이너스 0.1, 0.8, 0.82, 0.636 있는데 이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했더니 그 주변의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6분의 1하고 가중평균을 해서 구하면 뭐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한 0.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기울기가. 0.8 곱해서 0.2에다가 곱해서 원래 1에다가 마이너스 0.8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1 빼기 0.8 1 빼기 0.16 정도 되나요? 그러면 0.84 정도 되겠죠. 이것만 눈으로 봐도 대충 계산이 될 정도로 그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방금 얘기한 거를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오일러가 아니고 우리 뭐였었지? 방정식의 근 해설할 때 이렇게 엑셀을 풀었던 것처럼 이것도 엑셀로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 y가 0,1부터 시작해서 0.2, 0.4, 0.6 늘어날 때마다 각각의 기울기의 증분을 구하고 거기에 평균 기울기 값을 적용해서 구한 y를 구하고 이걸 또 0.2, 0.8374를 넣어서 0.4에서의 기울기 각각 구하고 업데이트하고 0.6에서 기울기 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구하면 이 트레이스가 생기겠죠. t와 y의 좌표에 해당하는 트레이스가 생길 거고 그걸 이제 그리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예시인데 아까 이제 어떤 이거는 지금 이그젝 솔루션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애널리틱하게 해석해를 찾을 수 있는 문제라서 이 주황색이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해를 찾은 거예요. 어떤 미분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오일러 방식을 쓰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점점점 오차가 누적되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오차가 점점 쌓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수업에서 안 다루지만 교과서에는 있는 뭐
임프루브드 오일러나 뭐 희운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쓰면 조금 더 좋아지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랑지쿠타 클래시컬 랑지쿠타만 써도 훨씬 잘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랑지쿠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오일러 했던 것처럼 이제 시작은 T0부터 여기서 또 X라고 돼 있네. 네. X0는 0, 그다음에 Y0는 0인 지금 이걸 보면 이게 시작하는 이니셜 밸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스텝으로 뛰는 게 0.2죠. 그러면 X1은 0.2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적어놓지. Y1은 계속 얘기하는 Y0 플러스 증분 곱하기 이거의 기울기 여기서 우리 기울기 f 오브 x, y를 x 플러스 y로 놨으니까 얘가 지금 y 프라임이라는 어떤 기울기 식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이 기울기가 f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 fx 원래 오일러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f 오브 x가 아니고 g 오브 x, y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함수고 이 g 오브 x를 계산해 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울기는 그냥 바로 f 오브 x 제로, y 제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식에 넣으면 기울기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 그다음에 K2는 F 0 x 위치 0, 아니다 0 플러스 2분의 h만큼 가야 되니까 2분의 0.2 네, 수식으로 쓸게요. x 제로 플러스 2분의 h, y 제로 플러스 2분의 h의 k1만큼 이동한 거고 걔는 다시 여기서 쓰면은 얘가 f 오브 근데 이게 f 오브 x, y가 다 x랑 y랑 더한 거니까 기울기는 x, y 더한 게 기울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걸 두 개를 더해서 그대로 쓸게요. x0는 0 플러스 2분의 0.2 더하기 y0는 0 플러스 2분의 0.2 곱하기 k가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0점 지워지겠죠. 그럼 얘가 0.1이 되죠. 자, K2 구했고 K3도 구해보면 K3는 마찬가지로 F에 X0 플러스 2분의 H, Y0에다가 이번엔 2분의 H만큼 움직이는데 K2만큼 움직이고 이제 이게 0 더하기 2분의 0.2 플러스 0 더하기 2분의 Y 제로 플러스 2분의 0.2 곱하기 아까 K1이 0이었는데 이번 K2가 0.1이니까 0.1이 되겠죠. 그러면 0.1 곱하기 0.2 0.0이니까 얘가 0.11이 되겠죠. 자, 마지막 K4. K4도 fx에서 이번에 2분의 h가 아니고 h만큼 h, y0 플러스 이번엔 증분값이 h고 곱하기 거기에 기울기 K3 이걸 계산하면 x0는 0이고 이번엔 2분의 h가 아니고 h니까 0.2 더하기 음? 미안 x에 뭐라고요? xh를 안 더한다고요? 아 식이 안 더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식에서 여기 요 어떤 거 보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얘가 지금 보면은 얘가 t고 얘는 t 플러스 i라서 얘 보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t에다가 얘는 제가 이거를 만약에 밑에처럼 인덱스로 쓴다고 하면 얘는 t i에다가 0.5만큼 간 거지. 0.5만큼. 그리고 얘는 t에다가 한 번 더 간 게 h만큼 더해준 거. 그러니까 얘가 ti 플러스 h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h만큼 간 t의 위치에서의 그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2분의 1만큼 간 걸로 따지는 거고. 그래서 네, 좋은 질문이죠.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따지면 이게 뭘까요? x제곱 플러스 h가 x1이겠죠. 그다음에 y0가 0 플러스 0.2 이번 증분값이 0.2고 곱하기 기울기 앞에서 기본 기울기가 0.12 이렇게 대입하면 0.2 곱하기 0.11은 0.02니까 0.222가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y0가 0이었고 플러스 h가 0.2고 거기에 g 오브 x라고 하는 얘가 k1 플러스 2k2 플러스 2k3 플러스 k4에다가 6으로 나는 이런 약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 같아 보이는 이런 기울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는 증분값이고 여기에 곱하기 6분의 0 플러스 0.1 플러스 0.11 플러스 0.222 이렇게 요거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물론 아까는 한 번 딱 요거 한 번 계산해서 되게 빨랐는데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지금 계산량으로 따지면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하여튼 네 배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더, 한 번 증가하려고 계산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4분의 1 H로 줄인 것보다는 훨씬 정확해요. 그러니까 같은 계산량으로 따지면 얘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그려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훨씬 더 붙어서 원래 솔루션과 잘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엄청 계산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뭐 현업이나 나중에 뭐 내가 뭔가 계산하고 싶을 때도 오일러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랑시쿠타 4차 정도는 보통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